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꽃놀이는 끝났나요? 아직도 꽃놀이 하는 데가 있으나? 철쭉이나 이런 것들은 피겠다, 그죠? 오늘 10주차 1차 시 수업은 청소년 심리 및 상담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7장의 상담 과정과 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책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오늘 또 재미난 수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상담 과정. 첫 번째는 상담 과정에 대한 것을 배울 건데, 상담 과정에 필요한 준비는 첫 번째는 상담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해서 면접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상담 초기 상담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담 중기가 될 거고, 다섯 번째는 상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상담 종결 후에는 추수 상담이 있는데, 상담 후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내담자가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수 상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상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익힐 건데요. 첫 번째는 경청하기죠. 무엇보다도 상담은 경청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만큼 중요한 건 또 없겠죠. 그래서 사실 경청이라는 것이 잘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청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반영하기입니다. 내담자의 내용을 상담자가 정리해서 반영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기. 네 번째는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는 말 그대로 내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나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요약해서 다시 이러이러한 감정이 드는군요. 이러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감하기입니다. 경청하기처럼 어려운 것이 또 공감하기입니다. 사실은 공감하기가 되게 쉬운 부분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공감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직면하기인데요. 직면하기는 사실 내담자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직면은 잘못하면 내담자가 신뢰가 깨지거나 감정이 상해서 상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해석하기입니다. 어떤 수사검사를 했거나 아니면 상담 내용을 얘기할 때 서로 주고받을 때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살펴봐요. 상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상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촉진 과정이기도 하고 내담자의 성숙을 위해서 조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담은 적게는 단회에서 많게는 1, 2년에 걸쳐서 수십 회기를 진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 회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상담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상담 기술이나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상담의 과정은 내담자가 참여하는 회기의 수, 내담자의 문제의 성질이나 상담자의 이론적 접근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상담 과정을 상담 준비, 접수 면접에서부터 상담이 완전하게 종료될 때까지 전체 과정으로 보고 이를 각 단계별로 과정에서 행해야 할 주요 과제에 따라서 구분하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상담 준비를 상담자의 태도와 환경을 포함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접수 면접이나 상담 초기 단계, 상담 중기, 그리고 상담 종결 단계, 그리고 추수 상담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는 효과적인 상담 기술과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신비로운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내담자의 상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은 상담 준비에서부터 접수 면접, 상담 초기, 상담 중기, 상담 종결, 추수 상담 전체 과정으로 볼 거고요. 그 각 단계의 과정에서 또 과정별로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준비는 상담의 과정과 결과가 효율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준비되어 있고 상담자가 상담에 집중할 수 있고 내담자가 상담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담 준비에는 상담자의 태도나 책임과 함께 물리적인 환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담자의 태도는 상담자가 상담에 임할 때의 태도를 의미하고요. 상담자는 자신의 경험과 학습, 상담 수련, 개인 분석, 슈퍼비전 등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나 동기를 파악하고 그리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의 책임은 비밀 보장이나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이나 내담자를 위한 노력, 그리고 노력에 대한 책임, 소속 기관에 대한 책임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상담자는 상담에 임하기 전에 상담자의 바람직한 태도와 기본적인 책임감을 갖추면서 내담자와 대화를 임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에는 상담이 진행되는 상담실이나 접수실, 대기실 등 내부 구성, 그리고 각종 서류나 도구, 그리고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담실은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음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상담실에 대한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도 상담에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담실에는 심리검사도 진행하고 그리고 편안한 테이블이나 의자가 갖춰져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내담자에게 햇빛이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환경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필기도구, 그리고 휴지,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녹화시설 등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접수실에는 상담 신청서라든지 각종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요. 대기실에는 내담자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편안한 의자와 간단한 음료, 조용한 음악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안전한 데이터와 상담 사례의 보안을 위해서 컴퓨터는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내담자별 상담 파일은 안전장치가 갖추어진 곳에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담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죠. 어쩌면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해요. 내담자가 첫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뭔가 치유받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찻잔도 음료를 주는 찻잔 또한 종이컵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고 그 사람을 좀 귀하게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교류도 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상담자가 갖고 있는 기술보다 기법보다 훨씬 더 내담자가 먼저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어쩌면 상담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야 상담이 잘 진행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접수 면접은요. 접수 면접은 정기적인 상담회기 이전에 내담자가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안내를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접수는 중요하고 그리고 접수 면접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죠. 접수 면접자는 내담자를 편안하게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경청 기술과 감정,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에 주의하면서 내담자를 파악하고 상담을 구조화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구조화는 첫 번째, 상담 진행 과정에서 설명하고 진행될 예상 회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내담자의 문제 유형과 심각성 정도, 그리고 상담 목표에 따라서 상담자의 기본적 비밀 보장이라든지 회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 보장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비밀 보장이 상담자의 기본 윤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내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두 번째 비밀 보장을 알려주는 목적이겠죠. 접수 면접자는 내담자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과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담 신청서 등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기본 정보나 그리고 외모, 행동, 내담자의 문제 유형과 심각성 정도, 스트레스 요인이나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이전의 상담 경험이 있다든지 상담실에 오게 된 계기와 경로 등을 탐색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접수 면접자는 내담자의 파악된 호소 문제의 유형이나 심각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상담사와 연결시킴으로 해서 접수 면접자로서의 임무를 다한다고 해도 되겠죠. 이렇듯 접수 면접도 매우 중요합니다. 접수 면접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 단계마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 초기는요. 상담의 초기 과정은 내담자와 처음 만나는 첫 회기를 시작하는 관계 형성과 상담의 방향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요 과제로는 촉진적인 관계 형성과 상담의 구조화,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문제에 대한 평가, 내담자와 합의된 목표 설정 등이 상담 진행의 기본 구조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상담 초기도 첫 회기를 시작할 때 관계 형성과 상담 방향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 초기에 첫 번째로 살펴야 되는 것이 촉진적인 관계 형성인데요. 상담 초기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진행되는 상담 과정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모든 상담의 40% 이상이 1회 상담으로 끝난다고 하고요. 첫 회기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담자는 더욱 초기에 내담자와의 촉진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야 한답니다. 촉진적인 상담 관계란 내담자가 상담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몰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고 신뢰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촉진적인 관계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형성하는 협동적이고도 우호적인 상담 관계로 상담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로운 상담 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상담의 초기 단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상담자는 상담 전 과정에서 촉진적인 상담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하겠죠. 촉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역할에는 내담자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비판단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내담자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세를 지향해야 합니다. 지향. 그리고 경청과 존중하는 상담자의 태도가 몹시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이러한 상담의 기본 조건에 대한 상담자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상담자의 신체 언어가 나타납니다. 상담에서의 상담자의 비언어적인 태도, 즉 신체 언어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간이라는 이를 머리 글자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행동을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자세라든지 상담자를 자세히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친구의 편안한 상태를 볼 수 있다든지, 눈을 맞춘 수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표현하는 언어적인 표현 외에도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신체적 언어를 상담자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담자의 태도. 로저스는 상담자의 속성에 충분 조건에 필연적으로는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죠. 로저스가 강조한 치료적 관계의 형성을 촉진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입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 진솔성, 혹은 일치성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춰야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겠죠. 상담자의 신체 언어는 앞머리 글자를 따와서 이간이라고 하는데 퀘얼리는 상담자는 내담자를 향해서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에게 관심이 있고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자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나타내는 관심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네모난 테이블에 서로 마주보는 그런 어떤 바라보는 자세를 퀘얼리라고 하죠. 그리고 오픈은 상담자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개방적인 자세는 내담자가 하는 말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상담자가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관심이나 도울 자세가 갖춰지지 않다는 생각을 내담자에게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피해야 하겠죠. 그리고 리딩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향해서 상체를 약간 기울이는 자세를 리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담자의 말에 관심이 많다, 그런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즉 넓은 의미에서는 상대방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는 것을 내담자와의 어떤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일종의 신체적 유연성이나 반응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아이 컨택 같은 건 상담자는 내담자의 적절한 시선 접촉을 유지해야 좋은 거죠. 그리고 좋은 시선을 접촉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하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인 비언어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이때 이따금씩 시간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약간 돌렸다가도 해도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절한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릴렉스는 상담자는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편안한 자세란 조바심이나 주의를 흐리는 표정을 짓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행동이나 자세를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담자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는 내담자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간은 말 그대로 말을 줄인 거죠. SOLER. 이거는 큐링, 그 다음에 오픈, 리딩, 아이 컨택, 릴렉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상담자의 신체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는 로저스는 상담자의 속성에 충분한 조건은 필연적으로 성장 촉진하는 거라고 봤다고 했죠. 그래서 로저스의 이론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고 인간은 원래 잠재되어 있는 것이 내가 성장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촉진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가 강조한 것은 치료적 관계의 형성을 촉진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 그리고 진솔성이죠. 예, 항상 똑같이 그 사람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저스는 상담자의 속성은 충분한 조건은 필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로저스가 강조한 치료적 관계의 형성을 촉진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무조건적으로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 우리는 그 사람의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적 이해가 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일치되는 거죠. 오늘 다루고 어제 다루고 이렇게 하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일치된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실제로는 연구에서도 관계의 질이 상담치료의 전반적인 결과에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으로 거듭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이 치료적 관계의 성공 여부는 초기 사매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수용, 존중, 배려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이 어떤 것이든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상담자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는 내담자를 존중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겠죠. 이는 내담자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나 판단적인 태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담자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적 이해는 상담자에게 라포의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상담 초기에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경험하는 감정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것을 이해해서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공감적 이해라는 거죠. 이때 상담자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의 조건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인식하면서 내담자의 내적 중거체제를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진솔성이나 일치성은 상담자가 진솔하게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고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는 내담자에게 무한 신뢰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솔직하고 그리고 개방적이고 상호 교류가 가능해지겠죠. 이외에도 경청은 상담관계에서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경청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이상의 의미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따라서 상담사는 스스로의 효과적인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를 알고 더 잘 듣고 더 이해하고 충분히 경청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상담자의 태도겠죠. 로저스가 말하는. 요건 제가 설명을 드렸다 그죠? 그리고 상담 초기에는 상담의 구조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내담자가 상담의 장면에서 편안하게 적응하고 내담자의 자신의 역할이나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화는 상담의 기간이나 시간, 비용, 그리고 비밀보장 이런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구조화라는 거죠. 구조화. 그리고 구조화의 첫 번째는 상담 여건에 관한 구조화로 상담 시간이나
그리고 빈도, 그리고 총 상담 횟수나 상담 과정과 목표의 구조화, 그리고 상담 장소, 상담 시간, 그리고 변경 시에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방침이나 종결에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